셋, 큐! TVN 교통안전 TF 프로젝트 1차 방송 화물차 교통안전 인천 시민의 염원.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권계현입니다. TVN 경인교통방송에서는 인천시청, 중구청, 인천경찰청, 인천항만공사,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인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기후일보까지 교통 관련 유관 기관과 함께 인천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문제 집중 개선을 위해서 이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TVN 교통안전 TF 프로젝트 1차 방송 화물차 교통안전 인천 시민의 염원은 이란 주제로 지금부터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만 물류의 허브라고 할 수 있죠. 이 인천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요. 이에 걸맞는 화물 안전 교통 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또 우리 인천 시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이 민관의 교통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또 함께 해주실 우리 교통 전문가들 함께 모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한 분 한 분 차례대로 제가 소개를 좀 올리죠.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윤병조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기후일보 한동식 편집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동식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최병호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 중구의회 정동준 부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인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회원사, 또 성찬종합물류 박재호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렇습니다. TVN 교통안전 TF 프로젝트 1차 방송 이 화물차 교통안전 인천 시민의 염원은입니다. 이 방송에 앞서서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행정 주체인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에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았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을 함께 공유하면서 연말에 한 차례 더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때는 인천시와 항만공사를 모시고 관련 내용을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긴장들 되시나요? 우리 앞서 방송 전에 좀 두런두런 인천시 또 화물차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또 좀 긴장 좀 푸시고요. 편안하게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병조 교수님, 화물차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선 우리 인천의 특수성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 하면은 화물, 물류, 항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4개 항 정도가 이제 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천항, 부산항, 목포항, 평택항 이런 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항은 우리가 지금 1983년에 개항이 돼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서해안 제1의 항만으로 수도 서울과는 불과 32km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리 또 인천은 남동공단, 또 부평공단, 또 구로공단, 반월공단, 성남공단 등 수도권의 대규모 산업 단지를 배후로 한 이런 위치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교류의 전진기지이자 대륙 화물의 중개기지로서 향후 전개될 서해안 시대의 관문항의 역할과 남북 교역의 중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한 또 북방 교역의 중심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인천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인천항은
관문을 중심으로 내항 및 외항으로 지금 구분이 되고 있고, 외항은 그 위치에 따라서 남항, 북항, 연안항, 인천, 신항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예. 인천항 물동량이 뭐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동식 국장님, 이 내항과 남항, 북항, 연안항, 뭐 인천, 신항까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역할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항만들, 이제 중부와 서부, 연수구 이렇게 포진했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내항은 주로 이제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는 항만으로서 48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8개의 부두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여객과 컨테이너, 양곡, 자동차, 업무, 일반 잡화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항은 연안 화물선과 바지선 등이 중소형 화물선이 접안해서 이 화물을 처리하는 항인데요. 2008년 8월 준공한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2단계 2선석과 그리고 2009년 개장한 이완 터미널을 포함해서 총 8선석의 컨테이너 부두 그리고 1선석의 다목적 부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주요 화물, 취급 화물은 컨테이너, 잡화, 시멘트, 모래, 유류 등이 벌크 화물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업단지와 함께 계획된 서부에 있는 이 북항, 유류와 원목 등 배후의 산업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들여오는 산업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한진중공업 등 9개 이 부두에서는 총 17척의 17척의 저반 능력 같은 선석과 인천조립, LG칼텍스 등의 유류를 취급하는 이 돌핀 시설 7선석을 포함해서 모두 24개의 선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유, LPG, 유류 등이 함께 이들과 함께 내항이 처리하는 원목, 철제, 사료용 부원료 등 산업 원자재 화물의 대부분을 이전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인천 신항, 인천항의 만성적인 채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남단에 2020년까지 4조 5천억 원을 들여서 투입해서 이제 건설되는데요. 컨테이너 부두 23선석과 일반 부두 7선석 등 총 30선석을 갖췄습니다. 이들 항만이 인천의 대표 항만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자세하게 또 이렇게 조사를 해오셨습니다. 예. 항만과 물류는 정말 인천의 중요 정체성인데요. 이 국내 물류 수송의 대부분이 또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23년 9월 말에 인천에 등록된 화물차 수를 보니까 20만 대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최병호 박사님, 인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물차가 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등록된 차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화물차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화물차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거에 약간의 통계적인 조금 수정이 좀 필요한데요. 네. 국토교통 통계 누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등록 화물차 대수가 45만 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운수 종사자 수가 39만 명인데요. 네. 이게 지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 종사자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통계가 다 나오는데요. 인천 관내에 등록 업체 수가 한 1,300개 정도 되고요. 면허 대수죠. 그 등록 대수 면허 대수가 16,000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체의 한 3.5%밖에 안 돼요. 사실 많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도시 등록이겠죠. 네. 취업자 수도 보시면은 인천 관내 취업자 수가 한 2만 5천 명 정도로 전체 한 6.3%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인천을 좀 이렇게 진출입하는 외부의 화물차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망자는 작년에 경찰청의 공식 통계는 화물차 교통 사망자가 598명입니다. 근데 네. 이 중에 절반이 차대차인데 차대차의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미추돌 사고예요. 그래서 네. 후미추돌 사고의 대부분이 좀 졸음을 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외에 보행자 사고나 뭐 단독 이타 사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천 관내는 작년에 사망자가 화물차 사망자가 16건입니다. 대부분이 다 후미추돌 사고입니다. 네. 다 졸면서 사고가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졸음 문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겠습니다. 이 화물차의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미추돌 사고, 그러니까 졸음운전 영향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장시간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겠죠. 그렇다면 우리 박재우 이사님,
직접 이제 화물차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죠? 일단은 장시간 운전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거는 뭐 여기서 다루기도 조금 예민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이제 제하고 다른 문제점을 일단 말씀드리면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뭐 업무 성격이나 또는 뭐 그날 수행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통계에서 보면 순수하게 도로에서 이제 운행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4.5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정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규정 속도가 80km라면 80km로 4시간 뭐 8시간 운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한 40km, 30km 이런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분들이 뭐 정상적인 속도면 뭐 한 4시간이면 끝날 업무가 고속도로 정체나 뭐 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 업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체 문제가 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차가 저속 주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고속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더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맞습니다. 졸음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네.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제 최병호 우리 박사님께서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졸업 문제는 문제죠. 도로공사에서 화물 종사자 근로 휴식 시간 조사한 결과가 좀 있습니다만 화물 종사자가 일일 평균 근로 시간이 11시간 반 정도 됩니다. 12시간까지 네. 운행을 하고요. 또 운전거리가 길수 연령이 낮을수록 일 휴식 시간 거의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고 수면 품질도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화물차 졸음운전 치사율이 음주 치사율보다 거의 9배,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이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화물 종사자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더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한동식 국장님께서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했던 화물차 사고 건수 알 수 있을까요? 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1,012건이 발생해서 24명이 숨지고요. 1,409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사고 100건당 2.3명이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올해에도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3월 17일 중구 연안보도 종합시장 근처 한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27톤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올 1월 10일에는 계양구 규련동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규련되기 위해서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는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50명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송도제도시 등 화물차 통행 금지 구역 설정이 놓았지만요. 사고 예방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인천 화물차 교통사고 특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세요, 교수님. 예. 지금 우리 인천의 이제 뭐 화물차 사고는 굉장히 뭐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많이 지금 높은 상태인데 우리 지금 2021년에 그 인천연구원에서 발간한 인천 화물차 교통사고 특성 분석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인천 전체 교통사고와 부상자 수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6번째로 이제 화물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화물차 교통사고 부상자 뭐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면 네. 그 6개광역시에서 인천하고 울산이 그 화물차 사고는 굉장히 높게 지금 분석이 돼 있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17년에서 19년 화물차로 인한 우리 교통사고 사망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특히 주거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연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거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비율이 지금 61.5% 정도로 높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뭐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가 특히 많은 데다가 사고 발생 시에 그 심각한 인명 피해도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인천의 화물차 통행이
이제 우리가 뭐 빈번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공항하고 항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수도권 매립지 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리적 특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물차 사고가 뭐 높게 나는 원인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가운데 좀 심각하게 들리는 게 이 화물차 사고가 인천에서는 또 주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거에 네. 있어서 오늘 방송의 주제와도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죠. 2009년이었습니다. 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 화물차 운전자, 인천 시민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천시 화물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좀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고 발생이나 교통 혼잡, 대기 오염을 발생시킨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2009년도 설문조사지만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윤병주 교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화물차 사고하고 뭐 일반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는 사고 쪽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혼잡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화물차에서 발생되는 CO2 탄소 배출 문제가 크게 우리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고 발생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우리가 2023년이죠. 한 19년간의 사고 자료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이제 소폭 감소하는 이런 건이 되고 지금 2005년도에 이 사고 건수 같은 경우는 21만 4천 건 정도 되는데 지금 23년도 정도의 작년이죠. 한 20만 건이기 때문에 그냥 소폭 이렇게 좀 이렇게 감소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고에 대한 거 지금 우리 크게 지금 우리가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혼잡에 대한 문제도 혼잡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금 우리가 화물차에 대한 길이 길고 뭐 이런 문제로 해서 네. 도로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크다. 이런 거 하나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화물차다 보니까 이게 출발하고 가속, 감속에 대한 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혼잡도 가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잡에 대한 문제도 화물차가 지금 계속 가중시키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 CO2 탄소 배출량이 화물차가 일반 차량보다 뭐 4-5배씩 막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CO2 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차의 사고, 혼잡, 네. 그 다음에 CO2 탄소 배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빨리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소시키고 줄이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연구돼야 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환경적인 측면까지 조금 네. 더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환경 오염 비용 지출이 훨씬 더 높거든요. 화물차의 네, 경우 승용차보다. 그렇다면 우리 최병호 박사님 그 외국의 경우하고 좀 같이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요. 네, 그 화물차가 도로 교통 경력에서 배출하는 비중의 40% 차지하죠. 그래서 화물차의 배출가스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교통물 부분에서 국가 정책상 감축을 달성하기 노력을 하는데요.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문제죠. 에너지 소비량은 여전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가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교통 부분이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정체 상태입니다. 연간 한 0.9억 톤 정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유럽연합 쪽을 좀 들여다보면 유럽연합은 배출을 스콥 1, 스콥 2, 스콥 3 형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배출, 뭐 간접 배출, 개인 배출 형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서 물류 부분에서의 오십가스 감축을 위해서 공동물류 시스템 체계를 좀 구축하는데 좀 굉장히 많은 투자 좀 하고 있습니다. 공동물류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 영물류라든지 또 말씀드린 대로 뭐 다크스토어 요즘은 되게 다양한 방식의 지금 그런 도식 물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이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는
이 배출가스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포착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어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최근에 OECD에서 어반 로지스틱스 허브에 대한 그런 그 솔루션에 대해서 권고사항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유럽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중요한 건 인천의 문제잖아요. 우리 한동식 국장님께서 인천에도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이 대기 오염과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인천은 화물차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곳을 꼽는다면 남동공단 그 산업단지와 그 인천항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인천항 주변 지역의 경우는 화물 운송 차량이 하루 종일 빈번하게 운행하면서 그에 따른 소음과 매연 등 환경 악화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 많이 운행하는 것도 원인이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도로 설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주거와의 분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주거와의 분리,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뭐 전용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는 검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물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고나 뭐 혼잡 또 대기 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우리 박재호 의사님께서 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콕콕 짚어주시니까. 일선에서 이제 운행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사고 발생이나 교통혼자 같은 경우는 뭐 화물차 특성상 저희 그 화물차 쪽에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단순히 이제 화물차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전체 교통 상황에서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쪽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뭐 요소수 차량으로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또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이제 구매는 하고 싶은데, 사실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상업화된 이 친환경차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가 대형 화물차가 충전할 수 있는 이 시설들이 아직 대한민국에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뭐 국가 정책이 안 됐든 네. 뭐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할 수가 없이, 근데 어쩔 수 없는 차량을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일부러 운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저희가 일조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저희가 뭐 일부러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전기차나 또 여러 가지 차 종류가 이제 바뀌는 패러다임 가운데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준 부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화물차 전용도로 꼭 필요한 시점이 돼서 제가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인천 중구의 도시 특성상 인천항과 상업시설, 주거단지와 물류단지가 접해 있으니까 수도권과 지방을 이어주는 제2, 제3 경인고속도로와 고속도로의 시발점이자 수도권 제2순환도로가 통과하는 우리 구는 인천항을 거점으로 하는 사업체와 물류업체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네. 하루 수십만 대의 대형 화물 차량이 아파트 단지와 밀집된 인증로와 서해대로를 운행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대형 화물차의 과속 등 도로상 불법 행위로 인해 안전의 위험 감소는 물론 환경 피해, 교통 약자의 문제, 집값 하락 등 우죽순으로 생겨나는 가설 창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그리고 일반 주민 장보기 위해서 통행할 수밖에 없는 도로 등 도로 곳곳에 화물차가 빈번히 통행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주거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의회에서는 6년 전부터 그 대안으로 화물차 전용 도로의 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정동준 부회장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으로 지금 이야기 나눌 이 화물차 전용 도로제 꼭 있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요, 2024년 6월 현재 이 화물차 운전자들과 인천 시민들은 이 화물차 전용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 경인교통방송의 윤현아 리포터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는 전용 도로가 생긴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저기가 되죠. 그거는. 왜냐 화물차만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소형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 안전을 해야 돼 좋을 거고 또 운행하는 데도 편하고 좋을 테고 빨리 추진하면 좋겠네요. 우리 내 생각에는 그것도 생길 만도 하네요. 정말 화물차 전용 도로가 있다는 것도. 제가 얘기는 처음 듣는데 만약에 전용도로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출퇴근 때 답답함이 좀 줄어들 것 같고 화물차도 시야가 비슷한 차량들이랑 다니는 거니까 여기 지금 신항에 지금 화물차가 콘텐츠가 엄청 많다잖아요. 여기 또 동세구 또 여기 RCT 여기 이호지 다 신항으로 간다고. 그럼 이쪽이 완전히 그냥 마비가 된다고. 전용도로가 이쪽이 굉장히 필요하다. 수련도를 하나 더 개설을 하든가 그딱 넘어가는 다리도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고잔용업소 그거 나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죠? 그럼 송도에서 그 오이도 쪽으로 다리를 하나 놔주면은 훨씬 낫죠. 저 내려가는 화물이 좀 많으니까. 껴들지 말라는 그거 저기 해줘야 되는데 너무 들어와요. 그렇죠. 뭐 전용도로는 꿈 같은 얘기고 법부터 해가지고 네. 이 화물차가 안전거리를 확보해 놓으면 그 사이로 승용차가 끼어들어가서 너무 힘들다라는 화물차 운전자의 말씀도 들리고요. 또 이 화물차와 일반차가 이렇게 뒤엉키는 일이 많기 때문에 또 일반차 운전자들은 이게 정말 갇혀있는 느낌이다. 대형 화물차가 옆에 뭐 앞뒤로 있으면 너무 힘들다. 신호도 잘 하신 것 같고 또 처음 들어본다. 화물 전용차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민들도 계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윤병대 교수님, 이 화물차 전용 도로 인천시에 있기는 한가요? 아직은 없고요. 계획 중에만 지금 네.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인천 같은 경우 2008년부터 화물차 전용 도로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는데 예, 꽤 됐죠. 그리고 2017년에 인천 화물종합 발전 계획을 보면은 2019년부터 화물차 전용 도로제를 운영하고 화물 주차장하고 휴게소 이런 것들을 증설하는 그런 인프라 발전 사업을 조성하기로 했지만은 24년 현재는 아주 미흡한 이런 현재에 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수도권 제2 순환도로를 고속도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네. 우리 지금 아직 우리 여기 송도 구간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현재 계획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인천은 2008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네. 아직은 계획 중인데 그렇다면 한동식 국장님, 부산의 경우는 어때요? 부산도 전용 도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수출입 화물 물동량을 볼 때 인천과 비교도 만만치 않은 부산이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이 이미 반세기 전부터 수출입 화물 집결지로 화물차 운행이 유난히 많은 곳이라서요. 아예 화물 전용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화물 전용 도로가 실제 화물차만 다니는 전용 도로는 아니고요. 네. 이게 좀 자세히 보면요. 말은 전용 도로라고 하지만 이 산업도로라는 개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연계 도로를 확보하면서 다른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 우회하는 등 물동량 이동을 원활하게 하면서 보행자 통행과 최대한 분리하는 게 화물차 전용 도로인데요. 이 산업도로 지금 현재 부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도로도 그 전용 화물차 전용 도로라기보다는 화물차가 다른 자동차가 운행하지 않는 게 같이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도로는 이 경부산업도로도 이 부산 말고도요 여러 곳에 설치돼서 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곳으로 평가되고 있고 인천도 산업도로가 있죠. 인천 수원간 산업도로가 있지만 네. 일반 도로가 개입하진 않진 않고요. 최근 대형 화물차에 의한 그 어린이 교통사고 이런 부분도 결국 화물차와 어린이 보행자가 한 곳에 겹칠 수밖에 없게 된 이 도로 설계 때문인데요. 부산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화물차 전용 도로나 전용차로 등 이 보행자와 일반 차량이 겹치지 않는 이 도로 설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산업도로는 있지만 화물차 전용 도로는 마찬가지로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매일 도로 위를 달리는 이 화물차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혼잡도는 또 우리 박재호 이사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일단 인천 시내 도로 쪽을 먼저 보면 주로 이제 주요 항만 지역에서
인천 외곽으로 나가는 각 고속도로 입구 쪽 진출입로 양방향이 굉장히 정체가 심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제일 문제점은 지금 현재 인천에서 뭐 경의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송도 쪽으로 나가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현재 다 공사 중에 있어서 혼잡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넓게 보면 그 인천에서 반경 한 100km 정도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300km 가는 것보다 그 시간이 더 걸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 뭐 저희 쪽 바람은 좀 인천 기점으로 반경 100km 가는 주요 도로 쪽을 좀 확충을 해주거나 네. 좀 아니면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논제는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좀 그런 그 저희 쪽에서 이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쪽은 전국 도로 중에서 인천 기점으로 100km가 제일 혼잡도가 높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재호 이사님의 눈빛을 저만 본 건 아니겠죠? 상당히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 100km 구간이 네. 가장 혼잡하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경인교통방송 1층에 있는 공개홀에서 화물차 교통안전 인천 시민의 염원은 이라는 주제로 이 TVN 교통안전 TF 프로젝트 1차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30분 교통정보 듣고 난 이후에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N 교통안전 TF 프로젝트 1차 방송 화물차 교통안전 인천 시민의 염원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는 이 고속도로 물류 수송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교통량은 감소하지만 이 중대형차를 포함한 화물차 증가 추세는 지속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통체증, 교통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이 화물차 전용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인천 여건에 맞는 화물차 전용 도로가 필요해 보이죠. 우리 윤병조 교수님께서 네. 또 화물차 전용 도로 왜 필요한지 한번 또 피력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인천 같은 경우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 전용 도로는 뭐 전혀 없는 지금 실정이고요. 네. 또 계획을 하고 있지만 또 어디 도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가 화물차 도로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교통량을 보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25% 정도의 화물차들의 우리가 구성비를 갖고 있는데 네.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특히 북청라나 지금 이쪽 매립지도로 이런 곳에서는요 그 구성비가 지금 43% 이렇게 높아져서 네. 우리 지금 도로 파괴하는 그 파괴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또 도로 파괴가 되면서 도로에 요철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화물차 전용 도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반드시 운영을 해서 이 사고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감소하는 데 많은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정동준 의원님께서 한마디 또 해주세요. 중부에는 또 물류 업체도 많고 인천 항만공사가 또 위치해 있고 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 8대와 9대 중구의원을 제명하면서 2021년도 3월, 2023년도 9월 5분 발언을 통해 도심 내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 혼잡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화물차 전용도로 건설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정책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인천항 내항과 남항의 주변 도로는 전체 교통량의 25.5%에서 58.2%가 화물 자동차로 일반 도로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 남항과 내항 주변에 아파트, 주거지와 상업시설도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대책은 특정 지역의 문제 해결이 아닌 화물 자동차로 인한 연안 권역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를 하여야 하고 최대한 화물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의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물 전용 차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네, 건데 우리 박재호 이사님께서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인천이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항만, 공항, 그다음에 공단 이런 뭐 산업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화물차들 운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인천 자체죠. 네. 근데 도로는 제가 이제 체감하는 거는 뭐 10년 전보다 지금 도로는 더 많이 늘어났는데 밀리는 건 지금이 더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뭐 시민들의 안전도 그렇고 뭐 이런 교통 상황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전용 도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최병호 박사님, 유럽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우는 화물차 전용 도로가 있을까요? 네, 유럽연합은 화물차 전용 도로가 없고요. 화물차 전용 차로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연속 주행 시간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지금 기간 이제 물류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특성 분석한 걸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박재호 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속도로 진입 전에 장시간 운행이 내려가면서 졸음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 물류 차원에서는 화물차 전용 차로 개념이 네. 지금 굉장히 시급한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추월을 아무데나 하잖아요. 문화가 좀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다니는 바깥쪽 차선이죠.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야죠. 일반 차량들은 화물차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식 문화가 먼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문제 도시부의 도시물류도 문제인데요. 유럽연합에서는 소음 진동, 대기질, 또 교통사고 이런 관점에서 도심의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교통부는 지금 법으로 아예 도심을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도심을 진입을 통행을 금지하는 화물차 통행 금지 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화물차 전용 도로와 화물차 전용 차로는 다른 거죠. 예, 좀 구분을 해서 저희가 또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동식 국장님께서는 지금 유럽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인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조금 전복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화물차만 전용으로 다 다니는 이 도로를 건설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도로 상황들, 도시에서 도로가 담아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화물차 전용 도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까 좀 저도 고민 좀 해봤는데, 이 도로 운영 측면에서는 이제 몇 가지 지금 화물차 전용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 동안 도로 전체를 이 화물차만 전용으로 이용하거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과 혼용의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우선 도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화물차를 제외한 다른 차량은 아예 유료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게 하이 오큐판시 톨이라는 HOT 도로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 또 우리 국내에서 아마 접목할 수 있는 도로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은 이 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도로와 혼용해서 또 해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화물차 우선 도로를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고요. 또 지금은 전용 도로가 어차피 안 된다면 이렇게 화물차 우선 도로와 HOT 이 도로를 통해서 일반 도로, 일반 차량이 개입하더라도 네. 일정 부담을 감수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또 그리고 우선 차로를 하더라도 일반 차량은 들어오지 못하고 대중교통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든가, 네. 이렇게 좀 도로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보이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네요. 화물차 전용 도로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화물차 전용 차로도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화물차 우선 도로도 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또 그 차로를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정동준 부의장님께서는 저번에 발의하실 때 보니까 또 해안도로 기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화물차가 이제 도심을 관통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던 중에요. 네. 화물차 전용 도로, 해안 도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했는데요. 먼저 월미도를 기점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동부 서구 방향으로는 월미도 인근 대성목재를 기점으로 북석포구 만석동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되면 서구와 동북의
교통 문제가 화물차 교통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미추홀과 연수구로 빠져나가는 도로는 월미도 18부도 일대에서 소월미도 컨테이너부도 남망부도 구성강부도 지금은 이연구로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네. 김포고속도로와 이어져서 정항 IC로 빠져나가는 해안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안전한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가 확보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안도로 아이디어를 내주신 거예요. 예. 월미도 기점으로 하나, 예, 또 인중로나 서해대로 기점으로 또 하나. 그렇죠. 예, 해안도로. 그래서 이제 화물차가 들어올 수 있는 접근이 쉽게 원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화물차 전용도로만의 도로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행을 이제 분산시키자는 예, 제안이신데, 근데 이건 뭐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인천시나 중구나 인천항만공사 다 같이 협력을 해야 그렇죠. 되는 네. 문제죠. 이렇게 되면 네. 남동구는 남동구에서 연결이 되니까 바로 정항 IC나 이쪽으로 연결이 되니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양한 의견들 주셨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하나 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전용도로 필요한 거는 뭐 분명히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 후면 해안도로 개설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후면 해안도로 개설이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제2 외곽순환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것도 이제 지금 우리 인천 신항도 이제 지금 그 고잔 IC의 지금 문제점 혼잡 문제 갖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지금 분석을 조금 뭐 디테일하게 하진 않았지만은 한 20% 정도의 고잔 IC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돼 있고요. 조금 더 조금 조금 그 후면 해안도로는 우리가 지금 BC 문제가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외곽순환도로도 BC가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 후면 해안도로도 BC가 뭐 전혀 안 나온다기보다는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우리 그 인천대교하고 우리 영종대교 있지 않습니까? 영종대교도 현재 우리가 예측했던 BC보다 지금 낮게 나와가지고 거기가 지금 영종대교도 적자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인천대교 하나만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후면 해안도로는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 설계 문제도 있고 이런 거로 인해서 조금은 아마도 외주 용역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떤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2 순환도로가 얼마나 걸릴까요? 이 건설 기간이요? 지금 원래는 현재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 송도 입구에서 그 지금 680구라 그러죠.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송도는 아파트가 보통 한 40층 이상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경관회를 해치겠다. 경관 문제하고요. 소음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그 외곽순환도로를 바다 좀 멀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하로 건설을 해주든지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지금 그 기간이 조금 뭐 제대로 건설되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릴 거는 그것이 건설 기간하고 민원 해결 기간을 총 합치면 한 8년 정도 네. 뭐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금 8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돼서 우리 전용차 도로에 대한 고민은 진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필요성은 우리가 다들 공감하고 계신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최병호 박사님께서는 또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네, 뭐 전용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문제죠. 네, 일단 우리가 운전자들이 추월하는 이런 문화가 좀 더 좀 정착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모든 차선을 추월차로 이용하는 그 행태들이 후미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전용도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서해안도로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음사고로. 그래서 인천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별도의 뭐 전용 차로든 우선도로든 그 개념을 시범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인선이나 뭐 이런 데서 한번 좀 구간을 정해서 시층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화물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기 오염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박재호 이사님께서 우리도 친환경차로 바꾸고 싶다. 하지만 여의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기 화물차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우식 국장님, 전기 화물차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도입 지금 뭐 전기 화물차도 있죠.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운영되고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 충전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기 충전 도로 이런 문제들이 도입되고 있고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 충전 도로는 자동차가 이 도로를 달리기만 해도 배터리가 충전되는 이 도로가 갈 수 있는데 이미 이스라엘이나 스웨덴, 독일과 미국 5개 주에는 이런 전기 도로가 건설됐거나 또 건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충전소에 들르거나 케이블을 차에 꽂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시스템인데요. 전기 충전 도로는 200kW급의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차량에 필요한 배터리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 배터리 무게만 줄여도 이 화물차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죠.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도 있고요. 네. 차량 구입 가격도 크게 낮아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화물차 전용 도로, 이렇게 건설 전용 도로나 또는 우선 도로, 뭐 이렇게 화물차가 중심이 되는 그런 도로가 건설됐을 때 전기차, 이 전기 충전 도로도 같이 도입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전기 화물차가 보급되려면은 전기 충전 도로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재호 이사님, 예,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이 경제적인 여건하고 또 운행 환경 때문에 이 전기 화물 전기 자동차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화물차에 있는 전기차는 대부분 이제 소형차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중형 이상 넘어가는 차들은 아직 전기차가 없고 지금 나온 게 이제 전기 차량, 수소 차량인데 둘 다 이제 문제점이 일단 그 배터리들을 큰 배터리를 적재하다 보니까는 총 중량이 일단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일단 운행 거리에도 또 제한이 있고 또 인프라 문제가 있는데 만약 이제 그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서 자동 충전이 된다고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뭐 인프라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또 환경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용 도로나 아니면은 뭐 지정 도로에 충전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뭐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은 네. 지금 운행하고 계신 이 화물차 운전자분들 대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운행 환경이 많이 어려우시죠? 네, 지금 뭐 단순히 이런 뭐 환경 문제나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그 전체 교통 상황이 단순히 화물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화물차 특성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이거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화물차 앞에 끼어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있어요. 신호에 걸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화물차 기사분한테 쌍욕을 먹었어요. 그렇게 끼면 어떡하냐고. 아,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이제 그렇게 끼지는 않는데 근데 대부분 승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없으시면 네. 앞에 갑자기 이제 끼시는 분이나 또는 이제 그 사고 유형 중에 하나가 화물차나 버스 같은 경우 우회전 좌회전할 때 사실 옆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차선에서 자기는 같이 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위험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좀 운전자분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실 때 힘드신 부분도 계시고 네. 저희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네. 많이 또 힘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네. 그래서 뭐 경제적인 면도 저희가 결국은 화물차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과속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속도로 빨리 갔다 오셔야 그만큼 일을 더 하시는 거고 네, 돈을 네. 버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교통체증 이런 문제로 뭐 평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2군데를 가셔야 된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한 군데밖에 못 갔다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시급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다툼의 문제입니다. 예. 저희가 또 전기 화물차까지 나눠봤고 또 직접 이제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우리 박재호 이사님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나눠봤는데요. 또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많잖아요. 길고요. 예. 시행 사업일수록 이 또 국가 차원에서 선도적인 추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가 충전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그 도로가 들어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또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인프라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길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화물차 전용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 벌써 끝날 시간이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 시민컷에서도 들으셨지만 화물차 전용 도로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저희는 미약하지만 꾸준하게 우리 인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앞으로도 이 화물차 교통 안전을 위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연말에는 반드시 이 주체 행정기관을 모시고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마디씩 또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윤병조 교수님, 이 도시공학자의 관점에서 오늘 방송 아무래도 큰 의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우리 지금 도시공학적 측면이라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통은 이 개인이나 어떤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나 또 지자체 단체장들이 교통 정책에 그런 많은 그런 관심,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재정 확보입니다. 네. 재정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이 방송들이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화물차 전용 도로도 개설할 수 있고 네. 또 화물차의 사고, 혼잡, 또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감소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최병호 박사님께서는 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또 어떤 부분에 더욱더 집중을 하실 건지 예, 말씀해 주세요. 네, 화물차 안전은 화물차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의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986년에 오타에서 운수 산업에 대한 헌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화물차 종사자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졸음운전도 마찬가지지만 건강과 질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학계나 또 이런 정부에서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패러다임을 지금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졸음운전이나 또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우리 박재호 의사님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예, 마지막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 안전이나 환경을 저희 뭐 운송사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안전운전이나 좀 되도록이면 이제 환경오염 안 되도록 저희도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민의 안전도 그렇고 또 이런 뭐 물류산업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더 화물차 전용 도로나 또는 우선 도로가 좀 정부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빨리 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정동준 부회장님께서는 또 중구를 또 대표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큰 관심 가지시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목소리 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하실 말씀 다 하셨나요? 다 해주셨어요. 네. 화물차 전용도로를 만듦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뿐만 아니라 낙후된 항만을 정비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물류 도로만 구축으로 원활한 물류 이동은 물론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보존 등 교통 안전과 깨끗한 공기는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보장을 위해 인천 시민의 안전과 화물차 종사자들의 안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본위원은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 의회를 구현하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하루빨리 국민들이 생활권 밖으로 대형 화물차 전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제 전용도로 말씀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동식 부장님도 정리해 주시죠. 네, 화물차 교통안전 결국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러한 그 구상들이 있는 건데요.
화물차 갖고 있는 부정적 요소 있고요. 그럼에도 물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용도로 건설 등 진일보한 교통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 같다. 이와 같은 인천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안이 제시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병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한동식 기후일보 편집국장,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위원, 정동준 인천시 중구의회 부의장, 인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회원사 박재우 성창 종합물류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TVN 교통안전 TF 프로젝트 1차 방송, 이 화물차 교통안전 인천 시민의 염원은 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1시간 동안 방송 함께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화물차 교통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목소리를 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VN 교통안전 TF 프로젝트 1차 방송 이 화물차 교통안전 인천 시민의 염원은 지금까지 진행의 권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